이번에는 건강 클릭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손목 건강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깨나 무릎처럼 많이 관심을 기울이진 않는데 요즘에 이 손목에 비상이 또 걸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일을 많이 하는 부위인데다가 중년 이후에 노화와 더불어서 손자, 손녀 봐주시는 분들 늘면서 요즘에 부쩍 손목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년 이후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우리 몸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허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깨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손목 쪽에서 신경이 내려가는데 이 신경이 팔에서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까지 타고 내려가는 정중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중신경이 뭔가 막혀있는 질환들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팔에서 손바닥 쪽에서 손가락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노란색의 신경이 보일 거예요. 근데 손목 부위에서 손목 수평인대라고 하죠. 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린 부분들을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손목의 단면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뼈가 두 군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혈관과 그다음에 신경, 그 위로 근육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평소 때 신경의 퇴행성이 좀 증가를 해 있는 경우에 이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군들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손목이 쑤실 때가 있는데 이런 증상 맞나요? 네,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전초적인 증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환자분들이 가장 초기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손목이 뭔가 좀 뻐근한 것 같다. 손이 뭔가 불편해서 뻐근한 느낌 때문에 쥐었다 폈다를 반복을 한다라는 증상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신경이 눌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손 쪽에 저린 느낌으로 처음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들이 신경의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안쪽에서 신경의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면서 찌릿찌릿한 통증 위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왜 팔꿈치에 안쪽에 부딪히게 되면 찌릿하고 나타나는 통증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통증들이 손바닥에서 손가락 쪽으로 찌릿찌릿하고 내려가는 통증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통 또 밤에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밤에 자다가 이 통증 때문에 저리고 따가운 통증 때문에 잠을 깨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극심한 단계까지 가면 안쪽에 근육들이 위축이 되게 되거든요.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해당하는 부위의 근육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신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해당하는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위축되게 되죠. 손에 이제 살이 쏙 빠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조처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스마트폰 좀 오래 사용할 때 손이 좀 통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손목 쪽의 증상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손목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면 결국 내 신경의 퇴행성이 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했었던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까지의 특징이었다면 최근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자기 직전에 누워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동작들. 이때 생각보다 우리 손목이랑 팔 쪽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타이핑 많이 하시는, 키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우리 일반 직장인분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피아노나 아니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목수 같은 이런 질환들에서 우리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부님들의 우리 가사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힘을 쓰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손목을 비틀어 짜는 이런 동작들이 과도하게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평소 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스스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쉬우니까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틴넬 사인이라고 해서 자, 손목을 우리가 쭉 편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고 반대편 손으로 이쪽에 손문의 횡문이라고 하죠. 손목 주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두 개의 힘줄이 있는데 손목 주름과 힘줄이 만나는 그 십자 부분을 세 번째 손가락 또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쳐보는 거예요. 자, 이때 손바닥 쪽으로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나타난다면 양성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목 터널 안에서 신경이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손바닥을 양측을 모아서 90도로 손목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90도를 1분간 유지를 했을 때 되네요. 손바닥 쪽으로 마찬가지로 저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난다면 양성이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는 해보니까 네. 괜찮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와는 달리 좀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젊은 네. 분이네요. 네, 지금 이 환자분도 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생각보다 젊은 환자분이셨어요. 자, 이 환자분은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과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쪽의 통증 말씀을 하셨죠. 보니까 이게 손목이 통증이랑 뭐 이런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진단하는 과정이고요. 네. 해당하는 부위에 어디서 신경이 눌렸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주요한 원인이게 네, 되죠? 최근에는 타이핑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패드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 태블릿 많이 사용하시죠. 맞습니다. 이때 무리가 많이 갑니다. 엑스레이를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우리가 안쪽에 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하게 되고요. 네. 자, 지금 이 환자분은 안쪽에 뼈 자체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뼈의 배열 상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오른쪽에 손 그리고 손목을 나타낸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안쪽으로 엄지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이 해당하는 영역들이 다 틀리게 되는데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쪽에 내측에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안쪽에 손목에서 꺾이는 부분들에서 힘줄이라고 하죠. 이 힘줄을 싸고 있는 하나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건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초가 안에 있는 힘줄과 서로 마찰이 심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뭔가 반응이 나타날 때 그때 통증이 나타나는 게 가장 심하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목의 건초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 때 타이핑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가 한 달 전부터 손을 좀 무리하게 쓰는 운동들을 시작을 하셨대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절적인 무리가 조금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통증이 나타났던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초염의 상황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제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손목에 통증이 있으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손목 쪽의 통증을 해소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한방치료에서는 약침과 봉침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안쪽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처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봉침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약침 치료를 통해서 안쪽에 신경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들의 재생 그리고 신경의 부종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어깨나 허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때 추나요법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봤는데 손목 통증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골반, 그리고 뭐 관절, 그리고 뼈 이런 부분들의 배열을 바로 맞추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네. 이 부분들은 추나요법의 아주 한정적인 전골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건초염 같은 손목 쪽의 질환일 때는 연부 조직이라고 하죠. 안쪽에 있는 근육과 힘줄 그리고 인대 이런 부분들의 이완을 주로 하는 또 추나요법들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추나요법을 통해서 안쪽에 신경을 좀 더 스트레칭 시켜준다든지 굳어있던 근육들과 힘줄들을 다시 또 늘려주는 동작들을 통해서 추나요법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치료법으로 추나요법, 봉침, 네. 약침 말씀해 주셨는데 치료 모습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환자분은 위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 그 신경의 주행 경로를 따라서 이제 추나요법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라고 하는 힘줄 자체에 염증이 발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염증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약침요법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관절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관절이 재기능 그리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추나를 통해서 해당하는 관절들의 배열을 다시 맞춰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 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조직들을 다시 또 재건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이런 치료들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는 요법이 약침요법입니다. 네. 통증이 있고 염증 반응이 발생한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추나요법입니다. 안쪽에 뼈의 배열을 바로 맞춤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다시 또 확보를 해주게 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침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안쪽에 있는 힘줄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의 침 치료를 진행을 함으로써 부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소실시키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이제 봉침, 약침,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을 네.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최우성 한의학 박사와 함께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증상이고 치료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천군의 인구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와 대규모 투자 유치 효과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 시승격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천고등학교가 50년 가까이 노후된 시설로 학생들의 고충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급기야 학부모와 동문회가 학교 신축 이전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충주 호암지에서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속에 수달 서식지가 조성된 만큼 각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멜론만한 작은 수박 보셨을 겁니다. 1, 2인 가구를 겨냥한 애플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충북에서도 진천 초평 농가들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성인의 하루 물 섭취 권장량 보니까 2리터에서 네.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 대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차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녹차, 홍차, 둥글레차에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물 대신 먹기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헛개나무차는 수족냉증,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는 과한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서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럼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리차와 현미차, 보리차와 현미차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에 또 기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